하루는 폭락, 하루는 폭등. 요즘 계좌 보기가 무서우시죠? 이거 끝장난 걸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소나기일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요즘 시장 보면서 멀미나실 겁니다. 어떤 날은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또 어떤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확 솟구쳐요. 삼성도, 옆집 하이닉스도 며칠 새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가 또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출렁입니다.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으시죠? 이럴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이대로 다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입니다. 그 공포에 떠밀려서 덜컥 다 던져버리고 나면 꼭 그 다음날 주가가 쑥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출렁임이 진짜 끝장난 신호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소나기인지 하나하나 따져보죠. 먼저 이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확 빠지는 날은 시장에 공포가 쫙 깔립니다. 그런데 그 공포라는 게 늘 실제보다 부풀려져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돈을 잃을 때의 고통을 벌 때의 기쁨보다 2배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면이 온통 파랗게 물들면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일단 팔고 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빠지는 날일수록 화면의 숫자가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진짜 이유를 봐야 합니다. 회사가 진짜 망가져서 빠진 건지 아니면 그냥 다 같이 겁먹어서 빠진 건지,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럼 요즘 이 급락들은 둘 중 뭐였을까요? 첫 번째, 요즘 삼성이 크게 빠진 날들 회사 안에서 무슨 나쁜 일이 터져서가 아닙니다. 원인은 전부 바깥에 있었어요. 하나씩 보면요,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우르르 빠진 날이 있었고요. 거기에 기다리던 몇 가지 좋은 소식들이 살짝 미뤄지거나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갑자기 물건을 못 팔게 됐다거나 실적이 꼬꾸라졌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바깥 날씨가 사나워지니까 멀쩡한 우리 집 빨래까지 같이 걷어들인 격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올해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되는 돈은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며칠 주가가 출렁했다고 해서 그 돈 버는 힘이 사라진 게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유독 반도체가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차지하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시장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을 정도예요. 그러니 시장에 겁이 확 퍼지면 이 덩치 큰 반도체부터 우르르 흔들립니다. 파는 사람이 몰리니 더 크게 출렁이는 거예요. 회사가 더 나빠서가 아니라 덩치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반도체가 유독 많이 출렁이는 건 삼성이 제일 부실해서가 아니라 제일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서 였던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시장이 안심하면 다시 제일 먼저 사람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세 번째예요. 이렇게 출렁이는 장에서 진짜 크게 당한 사람들은 그냥 삼성 주식을 들고 있던 분들이 아닙니다. 빚내서 2배로 베팅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이런 상품이 있어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오르면 오른 것에 2배로 돈을 벌게 해주는 상품. 오를 때야 신나죠.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주가가 2배로 벌게 해준다는 건 빠질 때도 2배로 잃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빠지는 날이 한 번 오니까 이 2배 베팅 상품에 돈을 넣은 분들은 하루 만에 자산이 4분의 1이나 증발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거기에 무려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려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겠습니까? 같은 출렁임을 맞아도 그냥 회사 주식을 들고 버틴 사람하고 빚내서 2배로 지른 사람은 입는 상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출렁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출렁일 때 버틸 수 없는 무리한 베팅이 진짜 위험인 거죠. 이게 오늘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런 출렁임 속에서 우리 주주는 뭘 붙잡고 버텨야 할까요? 답은 하루하루의 등락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삼성이 올해 벌 거라고 예상되는 돈은 여전히 어마어마하고 그건 요즘 같은 출렁임에도 끄떡없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눈여겨보실 게 있어요. 그렇게 다 같이 크게 빠진 날, 그 다음에 누가 더 빨리 제자리를 찾아오느냐, 이게 그 회사의 진짜 체력을 보여줍니다. 실적이 단단하고 사업이 여러 갈래로 받쳐주는 회사일수록 얻어맞아도 더 빨리 일어서거든요. 그러니 무서운 빨간불, 파란불에 휘둘리기보다는 회사가 다음 성적표를 어떻게 받아오는지 그걸 차분히 지켜보시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오늘 긁어드린 걸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가장 무서웠던 그 질문, 이거 진짜 끝장난 거냐? 하나, 요즘 이 급락들은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라 전부 바깥 사정 때문이었고요. 둘, 반도체가 유독 크게 흔들린 건 부실해서가 아니라 덩치가 크고 사람이 몰려 있어서였으며, 셋, 진짜 크게 다친 건 그냥 버틴 사람이 아니라 빚내서 2배로 지른 사람이었고, 넷,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루 등락이 아니라 회사가 버는 돈, 그리고 얻어맞고 일어서는 체력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끝났다가
온도차가 아니라 바깥 날씨에 멀쩡한 우리 집 빨래까지 잠깐 같이 거친 것뿐이다.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속사정을 정작 우리 개인들은 출렁이는 공포 속에서 놓치기 일쑤라는 점입니다. 솔직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런 속사정, 이 출렁임이 진짜 악재인지 그냥 공포인지 누가 무리하게 베팅했는지 이런 걸 큰손들은 차분하게 가려내고 오히려 그 틈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은 어떻습니까? 빨간불 파란불에 심장이 먼저 반응해요. 공포에 떠밀려 바닥에서 팔고 욕심에 떠밀려 꼭대기에서 삽니다. 그러고는 늘 한 발 늦게 후회하죠. 왜 이렇게 휘둘릴까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요. 다만 그 쏟아지는 소식 중에 뭐가 진짜 위험이고 뭐가 그냥 소음인지 이걸 차분히 가려낼 시간과 기준이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 큰손들은 그걸 전담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그 속사정을 큰손만큼 빠르게 알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될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아는 것하고 실제로 버티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똑같이 이건 지나가는 소나기다 하고 알아도 큰손하고 우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 우리가 손에 쥔 실탄, 그러니까 투자할 돈의 크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보다 더 뼈아픈 게 바로 이 두 번째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진 총알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에요. 큰손들은 한 번 물려도 다른 데서 메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한정된 돈으로 한두 번 잘못 들어가면 다시 바칠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제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정된 총알을 어디에 어떻게 나눠둘지 그 기준을 잡는 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두 가지, 흐름을 차분히 읽는 눈하고 돈을 나누는 기준, 이걸 같이 챙겨드리려고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100% 무료입니다. 뭘 팔거나 광고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자료 받아가시고 영상이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채널이 조금씩 커지면 저도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생기거든요. 서로한테 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료에 뭐가 들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건 입구에 불과합니다. 한 편에 다 담기엔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자료에는 오늘 못다한 얘기를 더 깊이 담았어요. 요즘 이 출렁임의 진짜 원인이 어디까지 풀렸는지,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 틈에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자리를 지켜봐야 하는지, 영상에서 한 발만 더 들어간 얘기들을 한 자리에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가장 큰 강점은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 갱신한다는 점이에요. 시장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오늘 맞는 얘기가 다음 주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시는 바로 그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 상황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날짜 지난 신문이 무슨 소용입니까? 받는 그날 기준으로 가장 따끈한 걸 드리는 게 이 자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료는 모두에게 똑같은 걸 한 장 찍어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가진 돈이 얼마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전 재산이 300만 원인 분하고 3억 원을 굴리는 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300만 원이신 분은 무엇보다 잃지 않는 법이 먼저예요. 한번 크게 물리면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3억을 굴리는 분은 지키면서 키우는 법, 여러 군데로 나눠서 위험을 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릇 크기가 다른데 똑같은 밥을 담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금 규모를 크게 5단계로 나눠서 본인 단계에 딱 맞는 내용으로 자료를 다르게 보내드립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짧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다음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자료를 발송해 드립니다. 복잡하게 뭐 적으실 것 없어요. 자료 받으실 곳하고 본인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만 표시해 주시면 거기 딱 맞는 자료로 챙겨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삼성을 얘기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워낙 좋은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기가 아까워서 짧게라도 소개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빛으로 만든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직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남들 다 아는 건 이미 늦은 거고 아직 다들 모를 때 미리 알아두는 게 진짜 기회니까요.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반도체 안에서는 데이터가 구리 전선을 타고 흘렀어요. 우리 집 전기줄처럼 구리선으로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데
그런데 AI 때문에 데이터 양이 폭발하면서 이 구리선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좁은 골목에 차가 몰리면 꽉 막히듯이 구리선도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 느려지고 전기도 엄청 잡아먹어요. 그래서 나온 게 빛입니다. 구리선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쏴보내는 거예요. 빛으로 보내면 훨씬 빠르고 전기도 확 적게 듭니다. 이걸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데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반도체 안의 전선을 빛으로 바꾼다.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왜 우리 주주님들께 중요할까요? 이 빛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바로 여기서도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양산 일정까지 이미 내놓은 상태예요. 남들이 그게 뭔데 할 때 미리 자리를 깔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걸 전부 직접 만들진 않아요. 일부는 협력사에 맡깁니다. 그러면 그 협력사들은 이 큰 회사의 수혜를 받아 같이 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한때 5만 원이던 게 지금의 30만 원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의 이런 큰 흐름을 받아서 같이 올라가는 협력사라면 어쩌면 삼성전자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이건 그 회사들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돈이 흐르는 길목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는 거예요. 그 길목이 어디인지를 자료에 정리해뒀습니다. 이런 빛반도체 얘기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속사정,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하고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링크에 양심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다 못한 이런 내용까지 함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이 출렁임이 진짜 끝장난 신호인지 지나가는 소나기인지를 따져봤습니다.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라 바깥 날씨 탓이었고, 반도체가 크게 흔들린 건 부실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서였으며, 진짜 다친 건 무리하게 빚내서 베팅한 쪽이었다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크게 빠지는 날 화면에 빨간불, 파란불에 떠밀려 던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날 진짜 봐야 할 건 화면 숫자가 아니라 그 회사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느냐, 그 본질이거든요. 주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회사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오히려 차분하게 중심을 지킵니다. 그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출렁임 속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발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수급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